안녕하세요. 여러분, 노년기의 건강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꺼내보려고 합니다. 혹시 요즘 깜빡깜빡하는 순간들이 자꾸 늘어나는 느낌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물건을 어디 뒀는지 떠오르지 않거나 아는 사람 이름을 순간 까먹는 그 어색한 순간들. 아, 나이 들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셨죠? 하지만 잠깐, 그게 단순한 노화가 아닐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이 영상은 여러분의 뇌 건강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단 하나의 비밀을 공개합니다. 바로 매일 밤 여러분이 잠드는 그 시간대가 뇌세포를 망가뜨리거나 반대로 살려낼 수 있는 열쇠라는 사실입니다. 놀라지 마세요. 최신 연구에 따르면 특정 시간대에 잠드는 습관이 치매 위험을 2배 이상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더 충격적인 건 많은 분들이 무심코 위험한 시간대에 잠들고 있다는 점이에요. 저는 의사로서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며 단지 잠드는 시간만 바꿨을 뿐인데 기억력, 집중력, 심지어 말하는 능력까지 눈에 띄게 좋아지는 모습을 직접 목격해왔습니다. 상상해보세요. 매일 밤 반복하는 그 작은 습관 하나가 10년 후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 그 비밀을 하나씩 풀어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뇌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 지금 시작됩니다. 혹시 요즘 밤에 잠을 자다 한두 번씩 깨어나시는 분 계신가요? 새벽에 화장실을 다녀오고 나서 다시 잠들기 어려운 날들이 늘어나셨나요? 아니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멍하고 말이 잘 안 나오거나 기억이 흐릿하게 느껴질 때가 있으신가요? 이런 증상들, 단순히 나이 들면서 그런 거지 하고 넘기기엔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게 여러분의 뇌가 보내는 신호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60대 이후의 수면은 젊었을 때와 완전히 다릅니다. 젊었을 땐 해가 지면 자연스럽게 졸음이 오고 푹 자고 일어나면 머리가 맑아졌죠. 하지만 나이 들면서 뇌와 몸은 달라집니다. 가장 큰 변화는 수면을 유도하는 호르몬, 멜라토닌의 분비가 급격히 줄어든다는 점이에요. 멜라토닌은 뇌가 이제 쉴 시간이다 라고 느끼게 해주는 신호인데 이게 줄어들면 밤이 되어도 쉽게 잠들지 못하고 깊은 잠을 유지하기도 어려워집니다. 결과적으로 잠은 잤지만 뇌는 쉬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보통 밤 몇 시에 잠드시나요? 11시 이전, 아니면 자정 넘어서? 이 질문이 왜 중요하냐면 잠드는 시간에 따라 뇌세포가 회복되기도 하고 반대로 손상되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하버드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뇌 속에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이 쌓인다고 해요. 이 단백질 혹시 들어보셨나요? 치매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알려져 있죠. 무서운 건 단 하루 이틀 깊은 잠을 못 자도 이 노폐물이 뇌에 쌓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반복되면 정신이 또렷했던 사람이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뇌가 가장 힘들어하는 시간대는 언제일까? 바로 자정 이후입니다. 많은 분들이 밤 12시까지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다가 이제야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드시죠. 하지만 그때 이미 뇌는 회복할 수 있는 골든 타임을 놓친 상태예요. 연구에 따르면 밤 10시 이전에 잠드는 사람은 자정 이후에 잠드는 사람보다 훨씬 더 깊은 수면을 경험한다고 해요. 깊은 수면은 뇌가 스스로 청소하고 기억을 정리하고 세포를 회복시키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놓치면 아무리 오래 자도 뇌는 제대로 쉬지 못해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제 진료실을 찾았던 70대 어르신 한 분은 매일 밤 1시 넘어서야 잠들곤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침마다 머리가 무겁고 말할 때 단어가 잘 안 떠오른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수면 시간대를 바꿔보자고 제안드렸죠. 밤 10시쯤 잠자리에 들고 저녁 9시 이후엔 스마트폰 대신 조용한 음악을 듣는 루틴을 시작하셨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단 2주 만에 어르신은 밤에 깨는 횟수가 줄었고 아침에 머리가 맑아졌다고 하셨어요. 심지어 손주들과 대화할 때 단어가 막히던 게 줄어들었다고 말씀하셨죠. 이 작은 변화가 뇌를 살려낸 거예요. 그렇다면 뇌가 회복되는 골든타임은 정확히 언제일까?
답은 간단합니다. 밤 9시부터 11시 사이. 이 시간대에 잠드는 게 뇌 건강에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에 멜라토닌 분비가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고 뇌가 깊은 잠으로 들어가면서 스스로를 정리하고 회복하는 리듬을 만들어내기 때문이에요. 의학적으로 이 시간대는 뇌세포가 재생되고 기억이 저장되고 노폐물이 청소되는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놀라운 사실 하나 더. 밤 10시에 잠든 사람과 밤 12시에 잠든 사람을 비교한 연구가 있어요. 단 1시간 차이인데 다음날 집중력, 말하는 속도, 기억력에서 10시 그룹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보였어요. 즉, 몇 시간을 자느냐보다 언제 자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골든타임에 TV를 보거나 늦은 저녁을 드시거나 스마트폰 화면을 들여다보시죠. 이런 습관들은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하고 뇌를 계속 깨어있게 만듭니다. 결과적으로 눈은 감고 있지만 뇌는 여전히 깨어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골든타임에 잠들 수 있나? 걱정하지 마세요. 아주 간단한 방법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저녁 8시 이후엔 화면을 줄여보세요. TV나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뇌를 나질하고 착각하게 만들어 멜라토닌 분비를 막습니다. 대신 조명을 조금 어둡게 하고 조용한 음악이나 라디오를 틀어보세요. 두 번째로 늦은 저녁 식사는 피하세요. 위장이 소화를 시작하면 뇌는 휴식 모드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특히 단 음식이나 카페인은 뇌를 더 각성시키죠. 마지막으로 잠들기 전 걱정을 내려놓는 연습을 해보세요. 내일 할 일이나 오늘의 스트레스를 계속 생각하면 뇌는 잠들어도 쉬지 못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지금 여러분의 뇌는 이미 변화를 원하고 있을 거예요. 오늘 밤 딱 30분만 더 일찍 잠자리에 누워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기억력, 집중력, 감정을 바꾸기 시작할 겁니다. 이전 부분에서 뇌 건강을 지키는 골든타임, 즉 밤 9시부터 11시 사이에 잠드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야기했죠. 이 시간대에 잠들면 뇌가 스스로 청소하고 기억을 정리하고 세포를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 기억나시나요? 하지만 문제는요. 많은 분들이 이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 무심코 반복하는 작은 습관들이 뇌를 방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 습관들을 하나씩 짚어보고 내가 좋아하는 밤 시간 루틴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준비되셨죠? 그럼 시작해봅시다. 첫 번째로 자기 전 TV나 스마트폰 화면을 오래 보는 습관. 혹시 이 영상을 자기 전에 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끝까지 보신 뒤 화면은 잠시 꺼두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TV나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뇌에게 지금은 나디아 라는 잘못된 신호를 보내요. 그러면 멜라토닌 분비가 멈추고 잠들기까지 시간이 더 걸리죠. 특히 유튜브나 뉴스처럼 자극적인 콘텐츠를 보면 뇌가 흥분 상태에 빠져서 눈은 감고 있어도 뇌는 계속 깨어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게 반복되면 깊은 잠은 점점 멀어지고 뇌는 제대로 쉬지 못해요. 두 번째는 늦은 시간 식사나 간식. 저녁 9시 넘어서 과일 한 조각 혹은 간단한 간식을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위장이 소화를 시작하면 뇌는 아직 일해야 해 라고 생각해요. 특히 단 음식이나 카페인이 든 차는 뇌를 더 각성시키고 잠드는 시간을 늦춥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저녁 8시 이후에 식사를 한 사람은 깊은 수면 시간이 20%나 줄어들었다고 해요. 뇌가 쉴 시간을 빼앗기는 거죠. 세 번째는 자기 전 걱정하는 습관. 내일 뭐 해야 하지? 왜 잠이 안 올까? 이런 생각들 익숙하시죠? 이런 생각들은 뇌에게 계속 문제를 해결하라고 지시하는 거나 다름없어요. 결국 뇌는 휴식 모드로 들어가지 못하고 잠들어도 자주 깨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습관은 하루하루는 작아 보여도 쌓이면 뇌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다면 이 습관들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핵심은 잠들기 1시간 전부터 뇌를 쉬게 해주는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첫 번째로 조명을 낮추세요. 방안을 은은한 조명으로 바꾸고
TV나 스마트폰 대신 조용한 음악이나 라디오를 틀어보세요. 예를 들어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나 자연의 소리 같은 걸 들으면 뇌가 차분해지기 시작해요. 두 번째로, 저녁 식사는 일찍 끝내세요. 가능하면 저녁 7시 이전에 식사를 마무리하고 그 이후엔 물이나 따뜻한 허브차 정도만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로,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자기 전 10분 정도 오늘 하루를 가볍게 떠올리며 감사했던 일을 적어보거나 심호흡을 3번 해보세요. 이 간단한 루틴은 뇌를 차분하게 만들고 불안한 생각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 한 분은 자기 전 종이에 걱정거리를 적고 내일 생각하자라고 다짐한 뒤 잠자리에 드셨습니다. 그 결과 한 달 만에 밤에 깨는 횟수가 절반으로 줄었고 아침에 머리가 맑아졌다고 하셨어요. 이런 변화가 정말 효과가 있을까 궁금하시죠? 실제로 수면 루틴을 바꿔서 뇌 건강을 되찾은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대전에서 혼자 사시는 74세 김종호 어르신의 사례입니다. 김 어르신은 몇 달 전부터 기억이 흐려지는 걸 느끼셨어요. 약을 먹었는지 지갑을 어디 뒀는지 자꾸 까먹으면서 혹시 치매가 시작된 건 아닐까 걱정이 많으셨죠. 병원 검사 결과 큰 이상은 없었지만 생활 습관을 점검해보니 밤 1시 넘어서 잠드는 습관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한 건 간단했어요. 밤 10시쯤 잠자리에 들고 저녁 9시 이후엔 스마트폰을 끄고 조용한 음악을 듣는 루틴을 시작하셨어요. 단 2주 만에 놀라운 변화가 왔습니다. 아침에 머리가 맑아졌고 말이 막히던 느낌이 줄어들었어요. 무엇보다 손주들과 대화하는 게 편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김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작은 변화가 나를 다시 찾는 시작이었어요.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오늘 밤 딱 한 가지 습관만 바꿔보세요. 예를 들어 밤 9시 이후엔 스마트폰을 다른 방에 두고 조명을 낮추고 조용히 심호흡을 해보세요. 이 작은 변화가 뇌를 쉬게 하고 깊은 잠으로 이끌어줄 거예요. 이전 부분에서 뇌 건강을 지키는 골든타임과 뇌를 방해하는 습관들에 대해 이야기했죠. 밤 9시부터 11시 사이에 잠드는 게 왜 중요한지, 그리고 TV나 늦은 식사 같은 습관이 뇌를 얼마나 방해하는지 알게 되셨을 거예요. 오늘은 그 마지막 퍼즐을 맞춰볼게요. 어르신들이 자주 겪는 수면 고민 6가지를 하나씩 풀어보고 이 고민들을 해결하면서 뇌 건강을 되찾은 실제 사례들을 나눠볼게요.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밤 여러분이 시작할 수 있는 작은 실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준비되셨죠? 그럼 함께 마지막 여정을 시작해봅시다. 첫 번째 고민. 낮잠은 자도 괜찮을까? 낮잠은 뇌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30분 이내, 그리고 오후 3시 이전에 주무셔야 해요. 그 이상 자거나 늦게 자면 밤잠에 방해가 되고 뇌가 낮과 밤을 헷갈리게 됩니다. 짧고 가벼운 낮잠은 뇌의 피로를 줄이고 기억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자다가 자꾸 깨는데 괜찮은 걸까? 60대 이후엔 깊은 잠의 비율이 줄어들기 때문에 밤중에 한두 번 깨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자주 깨고 다시 잠들기 힘들다면 수면 환경이나 저녁 습관을 점검해보세요. 예를 들어 방 온도를 따뜻하게 유지하거나 저녁 수분 섭취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수면제를 계속 먹어도 괜찮을까? 짧은 기간엔 수면제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수면 리듬을 망가뜨릴 수 있어요. 기억력 저하나 낙상 위험도 높아질 수 있으니 꼭 전문의와 상의하세요. 네 번째, 누우면 오히려 잠이 달아나는데 왜 그런 걸까? 이건 뇌가 생각을 멈추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몸은 누워있지만 뇌는 계속 걱정하거나 무언가를 정리하느라 바빠요. 이럴 땐 가볍게 일어나 물 한 잔을 마시거나 눈을 감고 심호흡을 3번 해보세요. 뇌가 차분해지면서 잠이 오기 시작할 거예요. 다섯 번째, 밤에 화장실 때문에 자주 깨는데 방법이 있을까? 잦은 야간 소변은 수면을 방해하는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예요. 저녁 6시 이후 수분 섭취를 줄이고 취침 전 화장실을 꼭 다녀오세요. 그리고 방 온도를 너무 춥지 않게 유지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여섯 번째,
매일 같은 시간에 깨는데 이유가 뭘까? 예를 들어 새벽 3시쯤 계속 깨는 분들이 많으시죠. 이건 생체 리듬이 고정되었거나 수면 전 스트레스가 쌓여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기상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낮에 가벼운 산책을 늘려보세요. 그러면 수면 리듬이 자연스럽게 조정됩니다. 이런 고민들을 해결하면서 뇌 건강을 되찾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경기도 광주에 사시는 71세 임순자 어르신의 사례입니다. 임 어르신은 밤마다 두세 번씩 깨는 통에 늘 피곤함을 안고 하루를 시작하셨어요. 자려고 누워도 온갖 생각이 떠올라 뒤척이기 일쑤였죠. 그러다 우연히 수면 루틴의 중요성을 알게 되셨습니다. 저녁 9시 이후엔 조명을 낮추고 불안한 생각은 종이에 적어 내려놓으셨어요. 스마트폰은 다른 방에 두고 커피 대신 따뜻한 허브차를 마시기 시작했죠. 첫날은 잠이 쉽게 오지 않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왔어요. 잠드는 시간이 점점 앞당겨졌고 밤에 깨는 횟수도 줄어들었어요.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침에 햇빛을 보면서 기분이 좋아졌어요. 전엔 이유 없이 눈물이 났는데 이젠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무엇보다 혼자 있는 시간이 무섭지 않게 됐어요. 이 작은 루틴이 임 어르신의 삶을 바꾼 거예요.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오늘 밤 딱 한 가지라도 바꿔보세요. 예를 들어 이런 루틴을 시도해보세요. 1. 저녁 8시 이후엔 TV를 끄고 조명을 낮춘다. 2. 밤 9시엔 스마트폰을 꺼두고 조용한 음악을 듣는다. 3. 밤 10시엔 침대에 누워 심호흡을 3번 한다. 4. 새벽에 깨더라도 초조해하지 않고 다시 눈을 감는다. 이 간단한 루틴들이 뇌를 회복시키고 여러분의 삶을 부드럽게 되돌릴 거예요. 단 하루만이라도 시도해보세요. 다음날 아침, 머리가 맑아지고 가슴이 편안해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그 변화는 약이 아니라 시간을 바꾸는 것만으로 시작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오늘 밤을 바꾸고 내일을 더 밝게 만들어주는 출발점이 되길 바랍니다. 기억이 흐려지는 두려움, 말이 막히는 순간들, 가슴 속 불안. 이 모든 걸 바꾸는 열쇠는 바로 여러분의 수면 시간 속에 있어요. 지금 이 순간이 뇌를 살리는 첫 번째 기회입니다. 딱 한 가지라도 실천해보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 어떤 변화가 찾아오는지 직접 확인해보세요. 여러분의 뇌는 매일 밤 쉬고 싶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신호를 받아들이면 삶이 다시 살아날 거예요. 노년기의 건강 채널과 함께 더 건강하고 행복한 내일을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